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 꾹. 첫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제목 그때 그 사람, 지금 이 마음 시작합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1챕터 고요한 일상의 균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0평 아파트. 벽에는 교장 재직 시절의 사진들과 상장들이 질서정연하게 걸려 있습니다. 58세의 김민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며 하루를 시작하죠. 은퇴한 중학교 교장인 민수에게 이제 산책은 유일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산 가세요? 부인 영희가 아침 준비를 하며 묻습니다. 결혼 25년, 이제는 대화보다 침묵이 더 많은 부부가 되었죠. 응, 다녀올게. 민수의 대답도 늘 그렇듯 간단합니다. 민수의 일상은 시계처럼 규칙적입니다. 산책 후 아침 식사, 신문 읽기,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저녁에는 텔레비전 시청.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교직에서 물러난 지 3년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부인과는 점점 할 말이 줄어들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서재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서 고등학교 졸업 앨범과 함께 누렇게 바른 편지 한 통이 나왔죠. 편지를 펼치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민수야, 서울로 올라간다. 미안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편지를 쓴 사람은 한지영.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1993년 부산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만난 지영은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수줍은 소년 민수는 지영에게 편지를 쓰고 방과 후 함께 바닷가를 걸었죠. 하지만 졸업과 함께 지영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말이에요. 그 후 민수는 대학에 진학했고 영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지영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사랑은 그런 것이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여보, 뭐 보고 있어요? 영희가 서재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편지를 상자에 넣으며 대답했죠. 아, 그냥 옛날 물건들 정리하고 있어. 하지만 영희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기색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영희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죠.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살아온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섰습니다. 뒷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58년을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던 중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첫사랑 찾기가 유행이래. 인터넷으로 다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 민수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혹시 지영도 찾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손놀림으로 검색창에 한지영이라고 쳤죠.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문득 지영이 다니던 대학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민수는 30년 만에 지영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민수의 평온했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 챕터 우연한 재회.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지영을 찾아 헤맸지만 소득이 없었죠. 너무 흔한 이름이라 단서가 부족했거든요. 포기하려던 차에 영희가 생일이 다가온다며 선물을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여보, 강남역에 가서 옷이라도 하나 사줘요. 영희의 말에 민수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영희의 생일을 챙기는 것도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졌거든요. 강남역 지하상 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영희가 옷가게를 둘러보는 동안 민수는 커피숍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민수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거든요. 한지영이었습니다. 56살이 된 지금도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지영도 민수를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민수야, 정말 너구나.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어떻게? 민수도 마찬가지였죠. 가슴이 뛰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시간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여기 앉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주 앉았죠.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지만 곧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가 서울대학에 합격했다고 갑자기 올라가라고 하셨어. 연락할 시간도 없이. 그래도 편지라도. 편지는 썼는데 아버지가 붙이지 말라고 하셨어.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원망했을 지영을 생각하니 미안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혼했어. 3년 전에. 지영의 대답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아들 하나 있고 의류 쇼핑몰 운영하면서 살고 있어. 나는 아직 결혼 생활 중이야. 딸 하나 있고. 민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시간 되면 다음에 또 만날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러자.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희였죠. 여보, 어디 있어요? 옷 골랐는데. 아, 지금 가요. 민수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지영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민수는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영희에게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누구랑 얘기했어요? 영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동창이야. 민수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부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민수는 지영 생각뿐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 설렘은 고등학생 때와 똑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많은 얘기 못해서 아쉽더라.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그래. 다음엔 더 많은 얘기 나누자. 민수는 휴대폰을 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고등학생이 된 것 같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영희를 바라보며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옳은 건지, 지영을 다시 만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30년 동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과연 민수와 지영의 재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만남이 민수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3챕터 감춰진 만남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몇 차례 만났어요. 처음엔 추억담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현재의 외로움을 나누게 되었죠. 민수는 은퇴 후의 공허함을, 지영은 이혼 후의 쓸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어느 날 압구정동 카페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집 사정을 알고는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 그때는 어려서 어쩔 수 없었어.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가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간 거구나. 미안해, 민수야. 그때 용기가 없었어.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갔어요. 민수는 지영과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자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병원이세요? 네, 지금 갑니다. 지영의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지영은 이혼했지만 아직도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거죠. 나도 같이 갈게. 민수의 말에 지영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걱정되잖아. 병원에 도착하자 지영의 전 남편 최재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59살의 재훈은 민수를 보고 의아해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재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옛날 친구예요. 지영이 서둘러 대답했죠. 재훈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친구라면 이름이라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민수라고 합니다. 민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재훈이 찬찬히 민수를 훑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쓰러진 거였죠. 하지만 입원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간병인 구할게. 재훈이 말했지만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혼했는데 왜 당신이 그런 일까지. 어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는데 당연한 거죠. 민수는 지영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병원에서 나온 후 민수와 지영은 근처 커피숍에 앉았어요. 재훈 씨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사람은 원래 예민해. 지영이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날 밤 민수가 집에 들어가니 영희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요즘 어디 다녀오는 거야? 자꾸 늦네. 그냥 옛 동창들이랑 만나고 있어. 민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동창회가 이렇게 자주 있어? 영희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아, 그냥 몇 명이서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어. 거짓말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지영과의 만남을 숨기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지영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병문안을 같이 가자는 거였어요. 혼자 가기 힘들어서 미안해.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누군가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수의 교직 시절 제자이자 현재 학부모인 박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은 휴대폰으로 민수와 지영이 함께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영희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교장 선생님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계시네요. 병원에서 봤는데 매우 친밀해 보였어요. 한편 지영의 아들 정우도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28살의 정우는 회사에서 돌아와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래,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지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정우가 농담처럼 물었지만 지영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정우야. 아니면 재혼 생각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 하지만 정우는 확신했어요. 엄마에게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말이죠. 같은 시기 민수의 딸 수진도 집에 들렀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누가 문자 보냈나 확인하고.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영희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하던? 별 말씀은 안 하시는데 표정이 어두워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영과의 만남이 들킬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지영을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30년 만에 되찾은 첫사랑. 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과연 민수와 지영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 숨겨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의 의심이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챕터 들키기 시작한 비밀.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영의 만남이 더욱 잦아졌어요. 매주 두세 번씩 만나며 서로에게 의존하기 시작했거든요. 지영은 민수에게 쇼핑몰 사업 고민을 털어놓았고, 민수는 은퇴 후에 공허함을 나눴습니다.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야.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인터넷 쇼핑몰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럴 수밖에. 민수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정성으로 하는 일이니까 분명 잘 될 거야. 고마워, 민수야. 내가 있어서 든든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압구정동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을 또다시 박미경이 목격했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서 지켜봤죠. 민수와 지영이 손을 맞잡고
대화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불륜이야. 미경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미경은 교장 재직 시절 민수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민수가 엄하게 처리했던 기억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영희에게 또 다른 익명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압구정 카페에서 봤습니다. 이번엔 손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사진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영희는 휴대폰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처음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의심만 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요? 영희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동창들이랑 커피 마셨어. 민수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요즘 동창회가 참 자주 있네요. 영희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민수는 영희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배신감이었거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 지영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정우가 엄마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엄마, 휴대폰 충전기 좀. 정우가 지영의 방에 들어왔다가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도 만나서 좋았어. 내일은 언제 시간 돼? 엄마, 이게 뭐예요?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영이 황급히 휴대폰을 뺏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친구야. 친구가 이런 문자를 보내요? 이름도 민수라고 되어 있고. 정우야, 엄마 일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정우는 납득하지 못했어요. 엄마, 혹시 재혼 생각 있으신 거예요? 아빠한테는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야. 지영이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정우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민수의 딸 수진이 어머니 영희와 쇼핑을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아버지를 목격한 거예요. 엄마, 저기 아빠 아니에요? 수진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민수가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익명 문자로 받은 사진 속 여자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엄마, 저 여자가 누구예요? 수진이 물었지만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희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죠. 아빠,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시내 좀 돌아다녔어. 민수가 대답했어요. 혼자요? 아니야, 친구랑 같이. 수진과 영희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에게서였어요. 내일 시어머니 병문안 같이 갈 수 있어? 민수가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영희와 수진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누가 문자 보냈어요? 영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야. 민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친구가 참 많네요. 영희의 목소리에 빈정거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의 불륜을 확실히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민수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한편 지영도 불안했습니다. 아들 정우의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고 전 남편 재훈도 계속 연락을 해왔거든요. 지영아, 그 김민수라는 사람 조심해. 좋지 않은 소문이 있더라. 재훈이 전화로 경고했어요. 무슨 소리야? 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직 결혼 중인 사람이야. 당신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지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가 아직 결혼 중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재훈이 이런 식으로 말하니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 민수와 지영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5챕터 모든 것이 무너짐. 그로부터 사흘 후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영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었어요. 지영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거든요.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병원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영이라고? 이 여자가 누구야? 영희는 이미 지영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 놨어요. 지영이 이혼한 것,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과거 민수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그 여자를 잊지 못해서 나랑 결혼한 거였구나. 25년 동안 나는 뭐였어? 영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영희야, 들어봐. 그게 아니야. 민수가 해명하려 했지만 영희는 듣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영희가 사진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 급히 달려왔어요. 부모님의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온 거였죠.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가... 영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민수와 같은 방에서 자는 것도 거부했고 수지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전 남편 재훈이 민수를 찾아온 거예요. 김민수 씨죠? 재훈이 민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최재훈입니다. 한지영의 전 남편이에요. 제 전처와 만나지 마세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재훈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영이가 당신에게 말 안 했나 보네요. 저희가 이혼한 이유가 당신 때문이었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지영이가 결혼 내내 당신 얘기만 했어요. 당신을 잊지 못한다고. 급기야 10년 전에는 당신을 찾아다니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민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영이 자신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재훈이 계속 말했어요.
지영이가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아들 정우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단순한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당신도 가정이 있잖아요. 서로 상처만 주지 말고 정리하세요. 재혼이 떠난 후 민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영이 자신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그날 오후 민수는 지영을 만났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재훈 씨가 온 거 알고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민수야. 말하려고 했는데 왜 말하지 않았어? 나 때문에 이혼했다는 걸. 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무슨 뜻이야? 지영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재훈이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불행했어. 정략 결혼에 가까웠고 재훈이의 폭력도 있었어. 당신은 이혼의 핑계였을 뿐이야.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3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그 순간 지영의 아들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를 뒤따라온 거였어요. 엄마, 이분이 그 민수 아저씨예요? 정우가 차가운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야, 정우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저씨 결혼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이혼해서 혼자 사는데. 정우의 분노는 정당했어요. 어머니가 유부남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모든 게 터졌습니다. 영희는 이혼을 요구했고 정우는 어머니에게 민수와 헤어지라고 했어요. 엄마, 아저씨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지영은 아들과 민수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3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지만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도 25년을 함께 산 사이였고 딸 수진도 있었거든요. 아빠, 정말 그 여자와 헤어지실 거죠?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영을 포기할 수도 가족을 버릴 수도 없었거든요. 그 밤 민수와 지영은 각자의 집에서 괴로워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사랑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과연 민수와 지영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6챕터 숨겨진 진실들. 그날 밤 민수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 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자.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좋아. 어디서 만날까? 한강공원으로 와.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서.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강물만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죠. 재훈 씨 말이 사실이야?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맞아. 하지만 전부는 아니야. 그럼 진실을 말해줘. 더 이상 숨길 게 있으면 안 돼. 지영이 깊은 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훈이와 결혼한 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빚을 져야 했거든. 재훈이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결혼이었어.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불행한 결혼이었어. 재훈이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었고 바람도 피웠어. 나는 그냥 참고 살았지. 그런데 왜 나 때문에 이혼했다고? 그건 재훈이가 핑계를 댄 거야. 사실은 자기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거든. 그 여자와 재혼하고 싶어서 나를 내보내려고 했던 거지. 민수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왜 그동안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 그리고 내가 죄책감을 느낄까봐.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정우에게서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곧 갈게, 정우야. 혹시 또 그 아저씨랑 만나신 거예요? 지영이 대답하지 못하자 정우가 화를 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이상해졌다고요. 전화를 끊은 후 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민수가 자책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와서 포기하기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진 거예요. 지영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민수도 뒤따라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시어머니는 지영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영아, 미안했다. 재훈이를 잘못 키웠어. 너를 힘들게 해서.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내 행복을 찾아라. 그 사람, 민수 씨인가? 좋은 사람 같더라. 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민수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언제부터 병원에서 봤어. 너를 보는 눈이 달랐거든. 재훈이보다 훨씬 좋은 사람 같아. 시어머니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재훈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민수는 의외의 말에 놀랐습니다. 재훈이 고백했어요. 사실 저도 바람 피웠어요. 지영이는 착한 여자예요. 제가 못났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한편 민수의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딸 수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수진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빠와 나 사실 오래전부터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습관처럼 살아온 거야.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미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 포기했거든. 영희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아빠도 행복하지 않은 게 보여.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가 더 행복해 보이더라. 엄마가 이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빠를 미워하지는 않아. 하지만 더 이상 부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영희는 민수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영희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해 봤어요. 우리 더 이상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 서로 붙잡고 있어봤자 불행해질 뿐이에요. 민수는 영희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영희도 새로운 삶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지영에게도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들 정우가 갑자기 말한 거예요. 엄마, 저 호주로 이민 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왜? 회사에서 호주 지사로 발령 났어요. 엄마도 같이 가시죠. 지영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을 따라갈 것인가, 민수와 함께 할 것인가. 엄마, 그 아저씨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죠? 정우가 물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저도 이해해 볼게요. 하지만 상처받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민수와 지영은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나누며 이제야 진짜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7챕터 최후의 대결과 선택의 순간.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민수와 지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가족들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날 오후 민수는 영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해 놨어요.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여보. 우리 더 이상 서로를 속이지 말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남남처럼 살았는지. 영희야, 저도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젊었을 때 포기했던 꿈들을 이제라도 찾고 싶거든요. 민수는 놀랐어요. 영희에게도 자신만의 꿈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수진이는 뭐라고 해?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 이해한다고 해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면서. 그 순간 딸 수진이 방에 들어왔어요. 아빠, 저도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요. 그 지영 이모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수진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영 이모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와도 가끔 만나셔야 해요. 한편 지영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정우가 어머니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호주 이민 건 다시 생각해 봤어요. 왜? 좋은 기회잖아. 엄마가 정말 민수 아저씨를 사랑한다면 저 혼자 갈게요. 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정우야,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들었어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셨죠.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런데 민수 아저씨와 있을 때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정우야, 엄마 인생이 중요해요. 저 때문에 또 희생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민수와 지영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각자의 가족들과 나눈 대화를 털어놨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 영희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다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야.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더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3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방해가 나타났습니다. 지영의 전 남편 재훈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지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재훈아, 지금 무슨 일이야? 재훈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 다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재결합하자. 지영과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지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내가 너한테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더라. 재훈아, 이미 늦었어. 우리는 끝난 사이야. 아니야, 지영아. 우리한테는 정우가 있잖아. 정우를 위해서라도. 그때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거예요.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우야, 아빠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정우의 말에 재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민수 아저씨와 행복하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재훈이 체념한 듯 돌아간 후 세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우야, 정말 괜찮겠니?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엄마. 대신 민수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민수가 정우에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고마워. 내 어머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날 밤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이혼에 동의했고 수진도 아버지를 응원한다고 했어요. 정우도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죠. 일주일 후 민수와 영희는 조용히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누고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로 했어요. 고마웠어요, 여보. 영희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영희야.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마침내 민수와 지영은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이 드디어 시작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지영아. 민수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민수야.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사랑이었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야 했거든요. 과연 이들의 새로운 시작은 어떤 모습일까요? 8챕터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작은 카페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마음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죠. 강남구 신사동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은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이 오네.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카페 소문이 나나 봐. 민수가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모두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정말 로맨틱해요. 저희도 나중에 그런 사랑 할 수 있을까요? 젊은 커플이 물었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있어요.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 거예요. 지영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전 부인 영희였어요.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영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 씨. 영희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머, 영희 씨. 어떻게 오셨어요? 지영이 놀라며 반겼습니다. 카페 구경도 할 겸 인사드리러 왔어요. 세 사람은 카페 한쪽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술학원은 어때요? 민수가 물었어요. 정말 재밌어요. 젊었을 때 못다한 꿈을 이루는 기분이에요. 영희가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지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영 씨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영희의 말에 민수가 부끄러워했어요. 뭐가 달라졌다고.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항상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때 딸 수진도 카페에 들렀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들른 거였죠. 아빠, 지영 이모.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수진은 지영을 편하게 이모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수진아, 회사는 어때? 지영이 친근하게 물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모, 아빠가 집에서 이모 얘기만 해요. 좀 부끄러워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어요. 정말 화목한 분위기였죠. 저녁 무렵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지영의 아들 정우였어요. 호주에서 잠시 한국에 들른 거였죠. 엄마, 정우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정우야, 언제 왔어? 지영이 아들을 꼭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어제 도착했어요. 민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정우는 민수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호주 생활은 어때? 민수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결혼해요. 호주에서 만난 한국 여자분이 있거든요. 지영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정말?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다음 달에 한국에 같이 올 예정이에요. 그때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카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민수와 지영, 영희와 수진, 그리고 정우까지.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았죠. 정말 신기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구나. 맞아요. 정우가 동의했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두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민수와 지영은 카페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정말 꿈 같아. 지영이 말했어요. 응.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민수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우리 이제 시작이야. 1년 후 민수와 지영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희도 축하하러 왔고 수진과 정우는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들러리를 섰어요. 정우의 호주 여자친구도 함께 왔죠. 결혼식장에는 카페 단골 손님들도 많이 왔어요. 모두가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응원했거든요. 3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네요. 주례사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으로 부산에 갔어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고등학교도 들렀죠. 여기서 처음 만났지?
민수가 교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응, 그때 누가 알았겠어? 30년 후에 결혼하게 될 줄. 운명이었나 봐. 현재 민수와 지영의 카페는 지역에서 유명한 명소가 되었어요. 많은 커플들이 데이트 장소로 찾고 중장년층들도 희망을 얻기 위해 와요. 카페 벽에는 30년 전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때는 몰랐던 운명의 사랑이 이제야 완성된 거죠. 사랑에는 때가 있나 봐요. 어느 손님이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의 때는 지금이었어요. 지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30년 전에 민수와 지영 같은 커플들이 헤어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카페에 흐르는 옛날 가요 가사처럼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첫사랑도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더욱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